오늘 숙제 어디까지예요? 맞아요. 105쪽까지. 그래서 주말간 숙제를 싹 해가지고 오면 다음 시간에 문제 질문 받고 확인한 다음에 이 프린트까지 질문 받고 확인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숙제 프린트로 또 나갈 거야. 그렇게 한 두어 번 정도 프린트 풀면서 활용 문제들 좀 익숙하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함수 들어갑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오케이? 오늘은 일단 활용에 대한 마지막 유형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갑시다. 왜? 싫어?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야. 자, 우리 지난번에 활용 몇 번째까지 했어요? 8번째까지 했나요? 9번째까지 했나요? 저번에 의전수 문제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번에? 저번에 의제수 문제까지 안 했는데요? 그래요? 너 영상 안 봤지? 아니 봤어요. 꺼내봐. 꺼내보면 알잖아. 저번에 내가 의제수가 아니라 작년과의 비교를 마지막 문제로 했었던 것 같은데. 딱 펼쳐놔. 안 했네 필기. 영상 안 봤네. 이게 월요일날 한 거잖아. 화요일날 한 거잖아. 응? 나만 오늘. 그래 마지막에 의저수. 마지막 의저수. 나이에 관한 문제, 도형에 관한 문제, 의저수 문제. 왜 의저수에서 끝나지? 의전수 문제까지 했다니까요. 의저수까지 하고 지난 목요일날 우리 뭐 했어? 목요일날 첫 번째 뭐 했어? 원가 정가. 두 번째 뭐 했어? 그거 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년과의 비교. 그래서 이렇게 3개밖에 안 했잖아 저번 시간에. 영상 안 봤다는 얘기네. 안 봤다는 얘기네. 응?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돼? 아니요. 돼?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월요일까지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나만 사고 갈 거라고요. 나만 사고 갈 거라고요. 네. 그럼 진짜 뻥이야? 그래? 뻥을 해줄까? 응? 오늘 경고입니다. 네. 경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들어오실 거예요. 노트 영상 보고 노트 정리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는 건데 만약에 화요일 날 안 했어. 그러면 경고가 또 나가고 남아서 하고 갈 겁니다. 알겠죠? 네.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였죠? 문제 오늘 몇개 나가요? 프린트요 오늘? 오늘 프린트 문제 없습니다. 네. 대신에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지난 목요일 날 거를 필기를 안 해놨죠? 오늘 것까지 해서 2개를 필기해야 돼. 영상 2개 봐야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영상 2개 보고 개념편 문제 풀고 아마 오늘 유형편도 아마 끝까지 숙제 나갈 거야. 그러면 프린트까지 여기서 내가 또 내주면은 숙제량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서 그래서 일부러 숙제 안 내주는 거야. 알겠죠? 자, 대신에 오늘 숙제할 때 벌입니다. 벌. 숙제 안 하면 벌. 뭐냐? 우리 지금 중간중간에 여기 안 풀었어. 맞지? 그지? 단원다지기 문제, 개념 익히기 문제들은 어차피 숙제로 다 풀 거지? 근데 예제랑 유제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풀면서 넘어왔지? 맞죠? 이번에 예제랑 유제 문제들 다시 풀 겁니다. 93쪽에서 숙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93에서 시작해서 105쪽까지가 그냥 쭉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하는 방법 마찬가지야. 노트에다가 싹 다 풀 건데 여기 102쪽부터 여기 보잖아요. 단원 다지기. 단원 다지기는 문제를 보고서 어디서부터만 노트에다 풀 거냐면요. 14번부터만 노트에다 풀 거예요. 그럼 13번까지는 그냥 책에다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편하신 대로 푸세요. 책에다 푸셔도 되고 노트에다 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번 숙제는 그것만 할 겁니다. 생각보다 숙제가 많아요. 프린트 안 주는 게 맞겠지? 자, 오늘 10번째 거시속입니다. 거속시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 저게 10이에요, 진짜? 네. 지난번에
로마자 가르쳐줬잖아. 1이랑 2랑 3이랑 5, 10 5개 갖고 숫자 만든다 그랬잖아요. 봐봐, 영상을 안 보니까 까먹잖아. 봐야지 안 까먹는데. 그지? 그지? 아, 원래 알고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 거소식 기초에 대한 얘기인데, 거소식 기초에서는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공식들 등장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요렇게 생긴 하나의 원 그리고 요렇게 나눠서 우리 외웠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위에다 뭐 쓰죠? 거리를 항상 썼었고요. 여기는요 속력, 여기를 시간으로 썼었죠.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하죠?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즉 위쪽에 있는 애는 밑에 있는 거 두 개 곱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럼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 맞습니까? 그 다음 시간은요 그래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을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걸 못 외운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암기를 다 해놓은 다음에 거시속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느냐? 그림 그릴 겁니다. 만약에 문제를 싹 다 읽었는데 산이 나와 등산을 한대. 그럼 우리 뭘 그려야 돼? 산을 그려야 돼.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간대. 그럼 뭘 그리면 돼? 길을 그리면 돼. 근데 길을 꼬불꼬불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냥 수직선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간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뭘 그려야 돼? 기차와 철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럼 철도도 막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선 만들고 기차를 그냥 점으로 찍어서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혹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도 좋고요. 어찌됐건 간에 단순화시켜서라도 무조건 그림을 전부 다 그려서 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우리 방정식 활용 오늘까지 나가면 진도 끝나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그동안 풀어왔었던 노트에 있는 문제들 식을 제대로 써서 풀었는지 제가 한번 다 걷어서 확인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이랑 이런 거 없으면 싹 다 체크해서 그거 싹 다 집에서 다시 고쳐오게 만들 거니 이번 주말에 미리미리 점검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최건우 씨? 네? 숫자 문제요?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 풀 때마다 어떤 문제는 반드시 표를 그려라, 어떤 문제는 그림을 그려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그런 부분에 이게 분명히 그 문제인데 그림이 없어, 혹은 그 문제인데 표가 없어. 그럼 체크.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시속식 기초에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이 공식들을 활용하는 문제들만 등장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기초 문제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책에 있는 필수 예제 6번이거든요. 자, 필수 6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빈칸 메꾸기 막 하라고 시켰죠. 이거 그냥 무시하고 우리 바로 그림 그려서 식 만들어서 풀어버릴 거야.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진하게 써져 있는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빨리 읽어보세요. 다 읽었니? 정말? 어디서 출발해? A 도시요. 그래, 그러면 이쪽 끄트머리에 A 도시가 딱 필요하고요. 어디까지 간대? 그래, 끄트머리에 B 도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딱 표시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갈 때라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올 때는 B에서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이렇게 진행 방향을 딱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어차피 우리 공식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거리, 속력, 시간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이제 찾는 겁니다. 자, 갈 때 거리, 그리고 갈 때 시간, 속력, 그리고 갈 때 시간,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럼 문제를 싹 읽었더니 A에서 B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걸 지금 우리 보고 구하라 그랬죠? 그럼 거리를 X라고 써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를 읽었더니 속력이 어떻게 돼 있대요? 갈 때는? 갈 때는 시속 80. 그렇지. 시속 80km니까 그냥 80이라고 딱 적어버립시다.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은 문제에서 몇 시간 걸렸다고 나왔어요? 갈 때? 안 나왔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알면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 그럼 속력이 지금 80이고 거리가 x니까 시간을 뭐라고 쓰면 된다? 80분의 그렇죠. 이렇게 딱 적어서 갈 때의 거리 속력 시간을 완성한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올 때의 정보도 밑에다가 표시해보자. 올 때 오는 거리와 속력과 시간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나열해 볼 건데, 자, 오는 거리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똑같이 x겠죠? 그 다음에 올 때의 속력은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얼마로 달라졌죠? 그렇지. 그러니까 40. 그럼 올 때의 시간 역시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얼마로요? 40분의 x로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정보들을 다 찾아놓고 놨더니 문제의 다음 줄을 읽어봤더니 맨 두 번째 줄에 거의 끄트머리 봐보세요. 총 6시간이 걸려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전체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 된다? 6시간. 그럼 우리가 지금 찾은 시간 80분의 x라고 되어 있는 시간에다가 40분의 x라고 되어 있는 시간을 더하면 총 걸린 시간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게 얼마다? 그래,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정보들을 찾아놓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 이거 분모 없앨 거야. 누구를 곱해야 될까? 그렇죠. 그럼 여기 뭐 돼요? x 되죠?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요? 2x가 80을 곱하면 480. 자, 3x가 480이지? x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총 A에서 B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된다? 160이고 단위 맞춰야 돼. 단위는 속력에서 맞추시면 돼요. 속력이 80km/s죠. 시간당 시속이니까 시속 80km. 그럼 그 단위는 거리가 킬로미터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거시속 기초. 그냥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만을 살펴보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유제 8번 역시 같은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이제 유제 9번 문제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유제 9번도 거시속 기초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문제를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어떤 차이를 얘기했을까 하고서. 찾았어요? 기초문제 지금 필수예지 6번에서는 총 걸린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지? 근데 유제 9번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 사이가 45분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즉 누가 더 오래 걸린 거야? 올 때가 더 오래 걸린 거지? 그럼 갈 때 시간이 더 작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는 갈 때 시간에다가 45분을 더하면 올 때 시간이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식만 살짝 바뀌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보거나 유제 9번을 보거나 전부 다 속력이 시속으로 나왔어. 시간당 얼마를 간다고 나왔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45분이라는 녀석이 나왔지?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분의 단위로 나와버렸잖아. 맞죠? 그러면 이 분을 우리는 뭐 해야 돼? 시간으로 고쳐줘야 되지? 그럼 45분은 몇 시간일까? 그렇죠. 바꿀 때는 60분에 45를 해서 60분에 45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바꾸는 방법은 분에다가 분모에 60을 붙여서 계산하면 돼요. 알고 있죠? 네, 그것만 하나 주의해 주시면 거시속 기초는 끝입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11번째 유형으로 가보죠. 자, 11번째 이번에는 거속시 기본입니다. 기본. 거속시 기본. 이 기본이라는 문제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거속시 기본에 나와 있는 이 문제의 유형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잘 안 나와요. 2학년 1학기에 가서 방정식 활용해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만 정리하고 문제 따로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산책을 해. 혹은 뛰어가는데 건우랑 재민이가 같이 뛰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하나의 공원이 있을 거야. 호수야, 호수. 원형으로 생긴 호수야. 잘 그렸지?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호수야. 여기서 동시에 출발을 해. 재민이는 일로 가.
그리고 건우는 일로 가. 그럼 이렇게 뛰어가는 거는 같은 방향일까 반대 방향일까? 반대 방향이지? 맞아요? 즉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잖아? 재민이랑 건우가 속력이 서로 달라. 재민이가 건우보다 훨씬 빨라. 그러면 출발해서 둘이 만날 거야. 누가 더 많이 가겠어? 재민이가 더 많이 가겠지. 즉 여기 어딘가에서 만날 거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재민이는 이렇게 뛰어서 이만큼을 돌아서 온 거지. 건우는 요만큼을 뛰어서 온 거지. 다시 말하면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는 서로 반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지. 뛰어가서 둘이 딱 만나게 되면 둘이 움직인 거리가 한 바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느냐? 둘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건우도 이해돼?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이제 건우가 쉬게 됐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재민이가 다시 뛰는데 이번에 나랑 같이 뛸 거야. 어떻게 뛸 거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뛸 거야. 나 동시에 출발해서. 오케이? 근데 내가 재민이보다 훨씬 빨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재민이는 막 뛰어오는데 나는 막 뛰어서 앞지르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둘이 만나.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걸까? 그냥 한 바퀴를 돌고. 그렇지. 내가 한 바퀴를 돌아서 뒤에서 따라잡는 형태가 되겠지? 맞아요? 즉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달렸을 때 우리 둘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재민이보다 한 바퀴를 더 뛰게 된 거지. 다시 말하면 이동 거리에 차가 곧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바퀴가 된다는 얘기야. 즉 둘이 이동한 거리를 빼고 나면 딱 한 바퀴만큼의 차이가 나겠구나.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거기서 기본에 나오는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내용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거소식 기초에 있는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건 똑같은데 이런 개념이 추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12번째 가보자. 12번째로 나오는 애는 이제 거속시 기본까지 했으니까 응용입니다. 응용. 거속시 응용. 여기서는 뭐가 나오게 되느냐? 기차가 등장하는 기차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차 문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는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칙칙폭폭하는 기차인데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첫 번째, 손. 그리고 쳐다봐. 밑에 장난치지 말고. 손. 그렇지. 한 손 이렇게 해도 좋은데 한 손은 보이게. 저기 번쩍 기대고 있잖아. 영화 보는 것처럼. 한 살만 더 먹어봐. 그땐 욕을 하겠지 내가. 어디 건방지게 영화 보는 것 마냥 수업을 감상하냐 하면서 욕을 하겠지. 아직 어리니까 내가 봐주고 있는 거지. 자, 거석시 응용 기차 문제. 얘는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뭐뭐뭐가 등장하냐면요. 완전히 통과하게 되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안 보인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한 지점을 통과한다라는 개념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각각의 케이스들에다가 번호를 붙여보도록 하죠. 1번, 2번, 3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1번 완전히 통과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 다리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다리가 있는 거예요. 다리. 오케이? 이 다리가 철로가 깔려있는 다리를 기차가 지나간다라는 얘기죠. 기차가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통과하는 거면은
기차가 머리 부분이 다리의 처음 시작점에 딱 왔을 때부터 시간을 막 재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재겠어요? 기차의 끝부분이 다리의 끝부분에 딱 도달하게 될 때까지 시간을 재면 되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를 살펴보면요, 여기에서부터 다리의 길이만큼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끝일까? 요만큼 나오는 기차의 길이만큼을 추가로 움직여야 되겠죠. 왜? 머리가 닿는 시점부터 시간을 쟀으니까 머리가 도달하게 되는 시점까지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동한 거리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다리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기차의 길이를 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다리가 터널이 될 수도 있고 용어는 얼마든지 바뀌겠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안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차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안 보일 리는 없겠죠. 멀리서 보면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터널을 지나간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기차가. 그럼 기차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돼? 여기 터널의 입구 시작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됐을 때부터, 머리 부분이 도달하게 됐을 때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하겠죠. 언제까지 재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기차의 시간을 재면 되는 걸까? 그거부터 생각해보자. 안 보일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안 보이게 되는 시점은 언제야? 끝부분이 터널의 입구에 딱 도달하게 됐을 때. 맞죠? 즉 이때부터 시간을 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언제까지 시간을 재야 돼? 기차의 앞부분이 터널 끝에 출구에 딱 도달하게 됐을 때까지 시간을 잰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야? 터널의 길이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쟀어? 여기에 꼬리가 있을 때부터 재기 시작을 해서 머리가 나올 때까지를 재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 부분은 요만큼의 길이만큼을 덜 이동한 거지. 즉 기차의 길이만큼 이동을 덜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때는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재게 되느냐? 터널의 길이에서 어떻게 하죠? 기차의 길이를 빼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한 지점을 통과한다 그랬지? 여기서 말하는 이 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점을 통과한다. 즉 길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시간을 재야 될까? 기차의 머리가 이 점에 딱 도달하게 됐을 때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언제까지 시간을 재? 기차의 꼬리가 이 점을 딱 지나갈 때. 그럼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이란 얘기야?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을 이동하게 되는 거지? 이게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 지점을 통과하게 될 때 이동한 거리는 뭐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바로 기차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개념을 거속시에 갖다가 사용한 것이 거속시 응용 기차 문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확인됐나 안 됐나? 어렵나 안 어렵나? 조금 헷갈려? 그러면 얘는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05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105 쪽에 4번이에요. 자, 105 쪽에 4번. 나 요거 지워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4번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읽으셨습니까? 자, 쭉 읽었더니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하라 그랬지? 그럼 우리는 일단
기차의 길이를 뭐라고 하자? x라고 일단 식을 만드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문장을 읽어봤더니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분 30초가 걸린다 그랬지? 그럼 완전히 통과가 나왔네? 그러면 터널을 지나갈 때 각각의 거속시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거리, 속력, 시간, 속력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완전히 통과하니까 이동한 거리는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통과할 때 이동 거리는 다리의 길이에 기차의 길이지? 근데 이번엔 터널이니까 터널의 길이라고 하면 되겠지? 터널의 길이가 얼마야? 7,400m 그리고 기차의 길이 x까지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시간이 얼마가 걸렸어요? 1분 30초제. 이거 분으로 고치는 게 편할까? 초로 고치는 게 편할까? 분초. 그거를 계산하는 판단하는 방법은 어차피 우리 거리랑 시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속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속력을 만드는 방법이 뭐야? 속력을 만드는 방법은 시간분의 거리지? 그러면 시간이 분으로 고치면 분수가 만들어지지? 그럼 분수분의 숫자야. 계산하기 귀찮아 안 귀찮아? 그러면 이번에는 분이 아니라 뭘로 고치는 게 편하겠어? 초. 그래서 초 몇 초? 90초가 되겠죠. 1분 30초니까 90초. 그러면 속력이 90분의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7,400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적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터널 지나고 그래서 이번엔 다리 지나가지? 다리에서 뭘 했대요? 다리를 또 완전히 통과네? 맞죠? 그러면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4,800 더하기 x. 이따 걸린 시간은요? 1분이니까 60초가 되겠죠? 이쪽 앞에서 초를 썼기 때문에 뒤에서도 어쩔 수 없어. 초 써줘야 돼. 그러면 이때 걸린 속력은요? 그렇죠. 60분의 4,800 플러스 x가 되겠지? 이때 문제의 힌트는 첫 번째 줄 제일 앞에 나와 있어. 일정한 속력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때의 속력과 이때의 속력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관계식이 90분의 7,400 플러스 x가 60분의 4,800 플러스 x랑 어떻다? 같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만들고 이걸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정보들 가지고서 다 나열하면서 찾은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찾을 수 있겠죠? 계산 다 안 해줄 거야. 집에서 계산해서 마무리 해봐. 알겠죠? 그래서 이게 12번째 거속시 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어차피 거속시 기본은 우리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맞지? 그냥 용어만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일단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번 13번째 유형이 거속시 심화거든? 심화? 심화도 1학년 과정에 잘 안 나와. 그럼 뺄까? 그냥 2학년 때 가서 할까? 그러면 마지막 14번째를 13번째로 땡겨 봅시다. 오케이? 자, 13번째는요. 아니요. 거속시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 자, 심화보다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최상위? 말을 만들어 봐. 최선? 최선? 심화보다 어려운 고난도. 거속시 고난도. 근데 이 고난도 문제는 선생님 말만 고난도 문제로 붙여놓는 거지 실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아. 오케이?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아마 이 문제가 나와 있을 건데,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에 아니야, 고난도 하지 말자. 고난도 하지 말자. 고난도 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있지? 이거 예제 문제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자. 고난도 하지 말고 하나라도 줄여버리자.
뭐 거석식 고난도? 중앙도가 안 나오죠. 고난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예제 문제가 안 나와 있어서 고난도 어차피 말을 해봐야 그냥 말만 하고 끝날 거거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얘를 풀자. 그래서 하나로 줄여버리자.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왔어. 103쪽에 17번에 있어요. 블레이크가 1.2km 호수거니까 네. 호수의 둘레를 윤재는 분속 50, 은표는 분속 70으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긴 호수가 있어요. 둘레가 얼마라고요? 1. 그래, 1.2km. 맞죠?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한 명은 이쪽, 다른 사람은 이쪽,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 사람 이름을 그리면서 이제 우리는 일단 얘를 완성을 좀 해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을 윤재라고 하죠. 윤재. 그 다음 이쪽은 은표? 은표. 그러면 윤재와 은표의 거리, 속력, 시간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도 거리, 속력, 시간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윤재의 속력이 나왔어. 윤재의 속력 얼마랍니까? 분속 50. 그래, 분속 50m. 그럼 미터퍼 미닛이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은표의 속력은요? 분속 70m. 그래, 70m per minute. 맞습니까? 그럼 시간의 단위는 당연히 미터가 돼야 될 거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요? 시간의 단위가 미터야? 시간의 단위가 분이죠. 분. 그리고 거리의 단위가 미터죠. 근데 거리가 킬로미터로 나왔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킬로미터를 맞아요. 미터로 고쳐서 몇 미터라고 적어줘야 돼요? 1200m. 즉 전체 둘레가 1200이니까 윤재가 이동한 거리랑 은표가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0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딱 봤더니 각각 몇 분 동안 움직였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 문제도 봤더니 만나게 되는 시간, 즉 시간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 보는 이 시간을 x, 이쪽에 보는 시간도 똑같이 x. 왜?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이동한 거리, 윤재 거 얼마예요? 50x가 되겠죠? 거리, 은표 거 70x. 그럼 식 만들어졌죠? 50x에다가 더하기 70x를 계산한 게 뭐가 됩니까? 1200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동한 거리와 거리의 합이 한 바퀴. 맞아요? 그럼 120x가 누가 됩니까? 1200. 그러면 따라서 x는 얼마다? 10. 그럼 이거를 10시간이라고 써야 될까? 뭐라고 써야 되죠? 정답은 10분. 그래, 이렇게 되는 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에요. 여기까지 알겠나요? 모르겠나요? 확실합니까? 믿어도 돼요? 뭐가요? 요거야? 어디서요? 이것 때문에? 이거 찾는 거? 속력 문제 주어졌고 시간 구하라고 시켰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100% 다 맞춰갖고 오기를 바라진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자료 조사해서 생각해보고 안 되면 별표 쳐가지고 와.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 돼. 어디서 막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나가면 되니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째죠? 네. 이거를 해줄까 말까? 뭔데요? 거석시 최고난도. 한번 해볼까요? 고난도는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러잖아. 최고난도. 세고난도가 여기에서 별로 안 나오니까. 고난도는 별로 안 나온다고 선생님 뺐잖아. 그럼 문제 못 찾았잖아. 최고난도는 보여. 나와요 여기? 나와요? 어디요? 책에 있더라. 유제 10번 98쪽에. 이제 10번. 네. 어차피 풀 거니까 한번 해보는 게 낫겠지? 네.
솔직히 최고난도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실제로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문제냐면요. 거속시 기본에 들어가는 문제랑 똑같아. 아, 기초에 들어가는 거. 기초에 들어가는 거. 거속시 정보만 가지고 찾는 거였지? 걔랑 똑같아. 그래서 얘를 13번째 용어로 빼주진 않을게. 그럼 빼면 오히려 니네 또 정리해야 되고 또 머리 아파지니까 그냥 유제 10번의 문제를 기초 문제로 분류해서 한번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 정도만 해보자. 알겠죠? 자, 유제 10번 문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미가 집을 출발한 지 20분 후에 서기가 유미를 뒤따라 출발했어.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지? 둘이 같이 출발하는 문제만 주장창 나오다가 갑자기 뒤따라 출발을 시켜. 유미는 시속 3km로 오고 서기는 시속 8km로 자전거를 타고 가. 이 더럽고 치사한 새끼. 혼자만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서기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유미를 만나게 되는가. 결국에는 뭐야? 뒤늦게 천천히 출발을 앞에 먼저 보내놓고 너 도망가 봐라. 내가 쫓아가 주지 하고서 막 쫓아가고 따라잡는다는 얘기잖아.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걸까? 처음에 출발하게 되는 지점은 동일하지. 대신 출발하게 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해서 유미도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서기도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맞아요. 전부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따라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유미 쪽에서 거리, 속력, 시간을 전부 다 찾아줘야 되겠죠? 서기 쪽에서도 거리, 속력, 시간을 전부 다 찾아줘야 되겠죠? 네. 이것들 다 따로따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거든? 근데 미지수를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식이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최고난도로 선생님 보통 분류를 해. 그래서 문제 맨 마지막 줄까지 쭉 읽어보잖아요. 결국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야?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봐봐. 유미가 먼저 출발하고 서기가 나중에 출발했지. 둘이 이동한 시간이 지금까지 봤었던 문제에서는 똑같았지만 지금은 같아 달라. 다르지. 누구 시간을 X로 잡을 거냐가 중요한 거야. 뭐네.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봐. 마지막 줄. 누구의 시간을 X로 잡아야 될지 힌트가 이미 나와 있어. 누구의 시간을 잡으라고 해야 될까? 서기일까 유미일까? 서기요. 왜? 서기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구하라고 돼. 그렇지. 서기가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 카운팅된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서기의 시간을 X. 그럼 유미의 시간은 뭐라고 써야 돼? 생각해봐. 유미가 20분 전에 출발했지? 즉 서기보다 20분을 더 많이 움직였잖아. 그렇지. X 플러스 20이라고 쓰는 게 맞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당장 써놓으면 틀릴 수도 있어. 왜? 그렇지. 속력이 시속으로 나온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시속으로 마침 나왔지? 그럼 이 20분도 뭐 해야 돼? 시간으로 고쳐줘야 되지? 몇 시간이야? 그렇죠. 3분의 1시간으로 해서 시간을 이렇게 잡는 거야. 확인됐나요? 그러면 서기의 속력은 얼마지 이제? 시속 8. 유미의 속력이 3이지? 그러면 서기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뭐지? 그래,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8x. 맞습니까? 유미가 움직인 거리는 3에다가 x 플러스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즉 시간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나머지 정보들은 있는 거 가지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잖아. 이 시간을 잡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 문제라는 거지. 시간을 x를 어디다가 놓을지가 어려운 거지 그 이상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봐. 둘이 어떻게 됐어? 결국엔 만났지. 서기가 따라잡았지. 그럼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죠. 같은 길 따라 갈 거니까. 그러면 서기가 움직인 거리 8x가 유미가 움직인 거리 3에다가 x 플러스 3분의 1을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싹 전개하면요. 8x는 3x 플러스 1. 그럼 5x가 1 되죠. x가 5분의 1 되죠. 다시 말하면 5분의 1 시간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몇 분입니까? 그렇지. 12분이다 라고 해서 정답까지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거속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거속시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결국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정리한 건 딱 3개야. 그죠? 기초, 기본, 응용. 그지? 나머지 유형들은 패스 했어 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배워야 될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농도 문제입니다. 솔직히요? 기본 문제들 안에서는 농도 문제가 훨씬 쉽고요. 심화 문제로 가잖아요. 어려운 문제? 그러면 농도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못 풀어요. 네, 어려운 문제로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 어려운 문제로 가잖아. 농도 계산하는데 분모가 만에서 100만이 나와. 그렇게 식을 만드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가면 농도 문제는 못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지식 수준에서는 안 돼. 그 말을 다시 해석하잖아. 지금 지식 수준에서는 어려운 농도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실제 난이도를 따져본다면은 거속시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풀면. 농도 문제는 그만큼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막 뭔가 기본, 기초, 응용으로 나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만 알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농도 문제에서는 일단 첫 번째,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식의 암기가 안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우리 반은 외웁시다 꼭. 원래 공식은 몇 가지를 외우기 시키느냐?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 지금 보면 공식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2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 2가지만 외우세요. 마지막 3번째 공식은 거의 안 쓰니까. 알겠죠? 자,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농도를 직접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소금물 분해, 그렇지, 소금의 양 곱하기 100으로 직접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소금물이 아니라 설탕물을 탄다고 하면 여기 뭐가 들어오면 돼? 설탕물 분해 설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알지? 근데 간혹가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붙여봤어요. 소금물만 되는 게 아니라 바뀔 수도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2번째 공식은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소금의 양은 뭐가 되느냐? 100분의 농도에다가 곱하기 소금물입니다. 이거는 순서까지 생각해서 딱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거 원래 계산한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에도 같은 결과 나오지. 어차피 농도랑 소금물을 곱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계산할 때 되게 많이 틀려요. 무조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2가지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무조건 표를 그릴 겁니다. 근데 이 표를 그리는 방법이 익숙해지기까지가 조금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농도 문제 되게 쉬워지는 거야. 자, 어떤 식으로 표를 그릴 거냐? 선을 하나, 둘, 셋의 선을 그냥 딱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다가 뭘 적을 거냐? 농도를 적고요. 여기다가 소금물의 양을 적고요. 맨 마지막에 소금의 양을 적게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맞추고 맞춰서.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표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이제 예제 문제를 보여주면서 완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99쪽입니다. 필수 예제 8번이에요. 자, 필수 8번에 나와 있는 거 문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막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죠? 다 읽으셨어요? 확실해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농도죠.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소금물 쓰라 그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금을 쓸 거거든요. 자, 문제를 싹 읽었더니 제일 처음에 농도가 10%짜리가 나왔지? 그럼 10%짜리 농도를 가지는 소금물이 몇 그램 있대요? 그럼 밑에 10% 바로 밑에다가 20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10%짜리 200g이니까. 확인됐나요? 그러면 소금의 양 칸에도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소금의 양이 나오진 않았어. 그치? 근데 우리 뭐 할 수 있느냐? 공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소금의 양 찾아야 돼. 어떻게 찾으라고요? 100분의 농도 12제 곱하기 소금물 200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식으로 써놓고 가는 겁니다. 아직 계산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짜리에 대한 3칸이 다 채워졌지? 이렇게 3칸이 다 채워지고 나면 칸막이를 치세요.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정보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정보를 딱 봤더니 뭘 넣었대요? 아닌데요? 문제를 싹 읽어보면 뭔가를 넣었대요.
그래, 물을 넣었지? 그럼 여기다가 물이라고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물이라고. 근데 물은 소금물이 아니잖아. 그런데 일단 물은 이 여기 보이는 이 소금물이라는 부분은 물과 소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물이 얼만큼 들어갔냐? 문제 안 나왔지? X만큼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됐나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 소금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물 안에는 소금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0만큼 들어갔구나. 확인됐나요? 그럼 3칸 또 채워진 거 맞죠? 막으세요. 그럼 얘네 둘을 뭐 하래? 섞으래지. 섞는다는 얘기는 합치는 거지. 합치고 나면 뭐가 만들어졌대? 원인도 5%의 소금. 그래, 5%가 나오지? 5%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지? 소금물의 양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우린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합쳤잖아. 그럼 이 소금물하고 이 소금물을 뭐 하면 돼? 합쳐.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200 플러스 X. 맞아요? 그러면 다시 농도와 소금물을 이용해서 소금의 양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구하면 돼? 100분의 5에다가 곱하기 200 플러스 X로 구할 수가 있지?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이때 다시 보는 거야. 얘네 2개 더하면 얘 되는 거야. 이렇게 2개 더하면 얘 돼야 되는 거지. 식 만들어줬잖아. 요거 아까 계산하니까 얼마라 그랬지? 20이라 그랬지? 20 더하기 0이니까 그냥 20이지? 20이 뭐야? 100분의 5에다가 곱하기 200 플러스 X잖아요. 어때? 1차 방식이 만들어져 버리지?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풉시다. 요거 이렇게 약분해서 아예 20을 만들까요? 그럼 20을 양변에다가 곱해버리면 이쪽에 분모 없어지죠? 얘랑 약분돼서 그럼 뭐가 돼? 400이 200 플러스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X는 얼마다? 그렇지. 그럼 더 넣은 물의 양이 몇 그램? 200g이다.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이 표를 완성하는데 중점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 어떻게 그런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유제 11번 문제 밑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문제 빨리 읽고 또 하나씩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 이번엔 표를 한번 채워보자. 자,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건우가 왜 자꾸 몸을 베베베 꼬고 난리지? 신발끈이 풀어졌어? 그래, 수업 끝나고 해. 신발끈이 풀어진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신발이 벗겨졌어요? 발을 가만히 있는데 신발이 갑자기 벗겨졌어요? 어? 신발에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자, 문제 다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했대요? 알았어요. 다 읽었어요? 자, 처음에 나온 농도가 얼마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나 여기다가 6이라고 쓰면 되죠? 몇 g이래요? 6%가 안 나왔죠? 그래서 문제 맨 마지막 줄까지 갔더니 6% 소금물의 양을 찾으라 그랬지?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그렇죠. 그럼 소금의 양은요? 공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공식 옆에 거 보면서 숫자 대입하면서 만들어 보자. 뭐라고 쓸까요? 100분의 6 곱하기 X잖아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100분의 6 곱하기 소금물 곱하기 X. 자, 세 칸 다 채웠죠? 막아. 그 다음 누구를 섞었대? 뭐가 나와 이번에 농도가? 그래, 9%가 아니죠. 6%랑 9%를 섞어서 200이래잖아. 그럼 여기가 200 빼기 X가 돼야지.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9 곱하기 소금물 대신에 200 마이너스 X. 자, 세 칸 또 만들어졌지?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또 막아야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섞었더니 몇 프로가 됐대? 그럼 여기다가 뭘 써야 돼? 8.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 2개 더해서 200. 그러면 소금의 양 요거 2개하고 또 구할 수 있지? 100분의 공식이 8 곱하기 200. 이 공식을 보라고 그렇게 아까부터 얘기를 했건만 아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소금이랑 이 소금을 더하면 섞었으니까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식 만들어졌죠. 100분의 왜 이래? 6x 더하기 100분의 9에 200 마이너스 x를 곱하면 100분의 8에다가 곱하기 200이 된다. 그럼 이 식을 풀면은 또 x 값이 나오게 되겠죠? 소금물 문제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표 잘 만들었네. 한 번 더 해봐도 되겠지? 한 번 더 해보자. 뒤로 한 장 넘겨서 100조. 5번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네. 뭐 맨날 안 된대. 걔가 더 쉬워 보이지? 한 걸음 더인데? 네. 그 정도쯤이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 좋은 자세. 나중에 앞에 있는 건 뭡니까? 어? 4번도 5번인데요? 어. 정말 기준이래요. 응, 무슨 상관이야? 증발은 그냥 마이너스 더해지는 게 아니라 뭐야? 그래, 빠지는 거잖아.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5번 문제. 문제 이거죠? 처음에 몇 프로? 6% 좋아요. 6%가 몇 그램? 200g 아니었어? 아, 400g. 그럼 소금의 양은 100분의 6 곱하기 정답. 자, 세컨드 채웠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번에 뭘 했어? 소금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 이번엔 뭘 집어넣느냐? 소금을 넣었지? 그러면 여기 얼마 넣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소금에 X겠지? 그러면 끝일까? 소금물에도 넣어야 되지? 그렇죠. XX가 같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칸도 채워졌죠? 막아야죠. 그럼 몇 프로가 만들어졌대요? 그럼 여기에 농도 20 쓰죠? 소금물의 양은 400 플러스 X. 그럼 소금의 양은 또 계산해서 구할 수 있지? 공식 불러. 100분의 그렇지. 그러면 섞었으니까 얘네 둘 더한 게 또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면 돼요? 100분의 6 곱하기 400 더하기 x는 100분의 20에 400 플러스 x랑 같구나. 이거 푸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소금물 문제 생각보다 익숙해지면 쉬워진다고 했어요. 표 그리는 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거 결국에 4가지 유형 배웠어. 첫 번째, 거시속, 기초, 그냥 공식 가지고 푸는 거 맞지? 그 공식 중에 하나를 얘기해보자.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거리요. 풍력분의 시간 같은 수리하고 접어졌네. 그건 가속도. 시간분의 속력은 가속도고요. 뭐라고요? 그래, 속력 곱하기 시간. 머릿속에 그 동그라미를 집어넣어 놓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면 속력은 시간 곱하기 거리. 맞지 않나요? 시간 분의 거리. 시간 곱하기 거리. 거리는 그렇지. 그럼 다시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 외우세요. 네. 그거 이용해서 이제 뭐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차 문제로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농도 문제는 무조건 뭐 하라고? 공식 외우는 상태에서 표 그려야 된다고요. 표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같이 말로 떠들면서 봤었지? 잘 기억이 안 나면 집에서 영상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면 별표 쳐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은 문제들은 싹 다 풀어보는 것만 남았겠죠? 여러분들 천천히 해봐도 되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뭐 할 거냐면요, 96쪽에 4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위에는 4번 문제 보이죠? 걔 지금부터 표 그려볼 거예요. 시작해보세요.